위원님, 장 이제 출발할 때는 흐름이 좋았는데 지금 약간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어요.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도 2,300까지는 밀릴 수 있는 시장으로 봐왔던 거고 2,300뿐만 아니라 2,200으로 사실 밀려도 상승 트렌드의 흐름에서는 그렇게 크게 꺾이는 부분들은 없어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시장 얘기를 같이 한번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시장이 어제 조금 음봉이 좀 발생을 했어요. 코스피에서. 근데 이 흐름이 이 올라가는 추세 흐름을 꺾으면서 밑으로 당겨 내려갈 만한 그런 큰 힘은 아니고 어제 그저께 계속 시장이 계속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피로도 내지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를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들이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2월달, 3월달 그 저점 부분에서 지금 계속 올라온 시장이죠. 그렇죠? 3월 17일서부터 계속 바닥을 치고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중간에 한번 쉬고 한번 계속 올라온 시장이라서 수익이 많이 난 사람들은 한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도 욕구와 그다음에 고점에 산 사람들도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매도 욕구가 같이 공포라 어울려지면서 어제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공포가 다시 어우러지면서 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정상적인 종목도 어제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밀리면서 어제 코스닥 지수가 4%가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종목들도 같이 밀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 마감이 됐지만 뭐 다우존스가 뭐 1,000포인트, 2,000포인트 박살나는 과거 같은 흐름들 나오지 않았고요. 오히려 S&P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신고가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낙폭과대에 따른 지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렇게 강하게 지금 세게 위로 당겨 올리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오늘은 약보합에서 등락폭 혼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지금 그렇게 빠지는 부분들이 없어요.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시장 상해 종합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크게 안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폭락보다는 박스권 내지는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재차 상승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이제 전략을 일단 변동성이 심화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차익 매도 물량들이 한번 쏟아졌기 때문에 빠졌다가 들어졌다가 빠졌다가 들어졌다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빠졌다가 들어졌다는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거 바로 고점에서 물렸다가 밑으로 콱 하고 빠질 때 10% 이상 급락이 나올 때에서 손절하는 거 요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사지 않으면 사자마자 그 다음날에 마이너스 10% 그렇게 크게 손실 볼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점에서 마이너스 10%, 20% 콱 하고 빠지면 물론 지금 20% 확 빠지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냥 고점에서 10% 이상 확 빠져버리게 되면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만약에 끌어내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 그러면 지수가 2200이 깨져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은 61선의 강력한 지지라인에 상승 트렌드를 지금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기는 쉽지는 않고 일단 2300의 강력한 지지로 봅니다. 그래서 2300의 지지와 그다음에 2400을 다시 탈환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에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전에서도 6월 달에 흔들었다가 횡보하고 다시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코스피도 분명히 주봉과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는 여기서 무너져서 이쪽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주봉상에서도 21선을 돌리고 61선을 돌리는 거 봐서는 조정받아도 다시 우상향으로 2500, 2600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높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아직 주봉선으로 여기 빨간색 5주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고 눌림목을 주면서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월봉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고점 부분을 이만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윗꼬리가 살짝 달렸는데 월봉상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거나 월봉상에서 여기 5월선을 깨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5월선을 깨는 게 아니고 지금 요거를 버티면서 지금 이 5월선을 계속 붙이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도 눌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던질 게 아니고 지금은 낙폭과대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보면은 지금 종목들 보면은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제약주들은 굉장히 많이 막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있지만 걔네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바닥에서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많이 IT 부품주 쪽에서 최근에 시장이 빠졌다고, 물론 적게 빠진 애들은 잘 버틴 애들도 있지만 그냥 쿵쿵쿵 빠지면서 탑엔지니어링처럼, 이게 아니면 하이비전 시스템처럼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놈들이 조만간에 바닥을 치면은 이게 반등이 이렇게 싹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라간 폭이 작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고점 대비 많이 밀렸거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폐옥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목 중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꽉 차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수급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주도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럴 만한 종목들 좀 이따가 이제 폐옥 종목으로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종목을 잘 찾아보면 어떻게 보면은 고점인 종목들을 물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장이 되겠지만, 고점에 물리질 않고 바닥 쪽에 갖고 있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물반 고기반 시장입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예요. 이 기회의 시장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될 자리는 2200이 깨지면서 지수가 추세가 무너지는 자리, 이 자리가 깨지고 일단 2300이 무너져야 되고요. 2200이 무너져야 되면서 종목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대형 종목들도 잘 무너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고, 삼성전기도 안 무너져요. 무너질 거였으면 이런 종목이 콱 무너져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벌써 12만 원이 깨져가지고, 12만 원이 뭡니까? 10만 원 깨져야 돼, 빨리. 10만 원, 9만 원이 깨져야 지수가 하락장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요것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이 만약에 하락으로 전이된다라 그러면 여기 10만 5천 원이 빨리 깨져가지고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10만 원이 깨져야 빠졌다가 반등 주고 또 깨지고 반등 주고 또 깨지면서 7만 원을 깨지죠. 이런 흐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종목들 보면 안 빠집니다. 웬만해서는. 카카오도 마찬가지. 시장이 하락장으로 전이된다. 약세장으로 전이된다. 조정이 깊어진다. 그럼 카카오도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20%가 빠져야 돼요. 빨리 박살나고 내일 모레 또 반등 나왔다 또 20% 또 박살나서 얘도 10만 원이 빨리 깨져야 되는데 깨질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지금 시장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코로나 이슈로 그렇게 급락하는 그 가능성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그 부분들이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도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240명대에서 줄어들 거냐 아니면 늘어날 거냐, 그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녹십자 랩셀이라든지 제넥신이라든지 셀티리온에서 치료제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원숭이한테 효과를 봤더니 그게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어제 뉴스에서 몇몇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국산 제품에 대한 지금 치료가 확증이 됐다, 그다음에 확인이 됐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왔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그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잠식이 되면서 사실은 시장의 반등이 이것보다는 세야 되는데, 일부러 지금 이 시장에서는 물량들을 더욱더 싸게 받아먹으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면 어제 빠졌던 이유들이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는 없고 그냥 차익 실현이에요. 차익 실현과 공포로 빠졌는데, 공포 부분은 제가 볼 때에서는 조만간에 그 확진자 수가, 아니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브라질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하루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하루 일별마다 6만 명, 3만 명씩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자리 이하로 돼 있다가, 그쵸, 막 20명, 뭐 15명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제 100명 늘어나더니 200명 되더니,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확 늘어나지 않는 거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공포로 빠진 건데, 요거만 약간 이제 진정이 되는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어제 나왔었던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코로나 치료제 찾으면 녹십자 랩셀에서 이제 개발한 그 치료제, 그래서 NK 세포 치료제인데, 과거에도 있었던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면역세포를 증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 같은 애들 잡아먹어갖고 그걸 치료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물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할 수 있는 면역 항체들을 막 늘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겨내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과거에서 있었던 녹십자에 이제 특화된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DNA로 하는 그런 치료제에 대한 뭐 제넥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셀티리온에 대한 이슈도 그것도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은 분명히 반등이 세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부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SM 같은 경우는 빠지질 않죠. 여러분들한테 표육 정보를 한번 드렸던 종목인데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강하게 버티는 거 봐서는 시장은 웅크리고 있어요. 여기서는 급락세로 가기보다는 조만간에 호재 이슈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다시 양봉 나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이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요. 여기서 21선이 깨지거나 추세가 이탈하는 장대 음봉이 저점이 깨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은 없어 보이고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불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수, 어제 저점으로 볼까요? 어제 저점의 지수가 2336입니다. 그러니까 2335라고 할게요. 2335면은 8월 7일 날의 저점이 2333이죠. 그러면은 8월 6일 날 저점, 목요일 날 8월 6일 날에 여러분들 정말로 막 힘들고 막 한강 가고 싶었습니까? 8월 6일 날? 아니었죠. 8월 6일 날 저점이 2333, 22, 이 정도에 있었을 때에서 여러분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올라갈 걸 기대감을 보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서 올라갔다 요만큼 반납을 했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기서 두려움을 갖고 종목을 던질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점 부분에서 올라갔던 부분들을 요만큼을 반납을 한 것뿐이지, 그렇죠? 요 정도 반납을 했으면 지수라는 건 빠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 건데 지금 지수의 빠진 폭에 비해서 종목들이 빠진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잉 매도라는 얘기에서 과잉 매도 부분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손절보다는 뭐를 하자? 좋은 종목들을 잘 뽑아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 물타기가 가능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